왜요? 제가 말하는 것도 들려요? 네. 맞아요. 뒷담화가 안 되네요. 해도 돼요. 자, 원래 뒷담화는 앞담화 까야죠, 우리가. 자, 실수 AB에 대하여 라지 A는 절대값 스몰 a 더하기 절대값 b가 되고요. 라지 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랍니다. a와 b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하면 a에서 b를 빼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갖다가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보기 오브는 살짝 특별해요. 그냥 뺐을 때 적어볼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에서 뺄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뭔가가 이상해. 절대값도 있고 근호도 있고 너무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봤더니 얘는 음수가 되지가 않아요. 얘도 음수가 되지가 않아요. 얘도 음수가 되지가 않아요. 제곱이에요, 제곱. 아, 그러면 아하. 지금 봤더니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아까도 봤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A에서 B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A제곱과 A가 B보다 크거나 크면 얘도 얘가 더 크겠고 그 다음 근호를 씌워도 이쪽이 더 크든 대소 요 부등호가 같은 부등호가 쓰겠다 이거지. 양수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만들어서 빼버릴 거야. 뭐하고 뭘 만들어서 빼버릴 거라고요? A제곱과 B제곱을 빼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A의 제곱,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부터 완전 제곱식이네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 같다라고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한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얘는 그냥 A의 제곱이 될 테고 둘이 곱한 거의 2배 이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될 테고요. 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 되겠다. 빼기 양수입니다요. 루트의 제곱은 근호랑 루트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 안에가 남는데 마이너스 분배해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돼서 이렇게 뿅 사라지네. 남는 거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니까 A 또는 B가 0이라면 0 되겠죠? 하지만 양수든 음수든 양수 음수라면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 끝! 바로 또 나왔다. 저기 119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힘 1번 보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어이구, 또 나왔네요. 뒷페이지를 내가 아직 안 봤구나. 중요한 거 한 번 더 해보지. 확실하게 우리 거에 되겠죠? 119페이지 익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여라. 절대값 A 더하기 B가 좌변이고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우변입니다. 우변이 좌변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세요. 그랬대. 자, 증명해 봅시다. 증명! 자, 대소관계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지금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죠. 절대값 기호라든가 근호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양수, 음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빼도 대소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좌변 A 더하기 B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고 그 다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역시 제곱을 해서 얘를 빼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수 성질에 의하여 실수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없이 제곱해도 값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 전개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 아까 배웠죠?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제곱은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A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B의 제곱이 되겠다. 가로 풀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빼기 B제곱 사라져서 남는 건 플러스 2B랑 가로 안에 절대값 2, 절대값 A, 절대값 B가 남네요. 그래서 2로 묶어버리면 AB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겠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네. A하고 B 절대값이니까 그쵸? 절대값이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랑 B랑 부호가 서로 같아. 오케이? A랑 B랑 부호가 서로 같아. 즉 AB가 양수야. AB가 양수라면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5라고 해봐봐. 3, 5, 15 절대값 3, 절대값 5도 얼마? 15 그래서 15 빼기 15 얘도 얼마 돼버립니까? 0 돼버리죠. A랑 B가 부호가 달라. 뭐 2하고 마3이라고 합시다. 2 곱하기 마3은 마6 그럼 절대값이 절대값 마3은 6대인데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10이 돼버리겠지. 마이너스 12 곱하기 2는 뭐 돼버리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 돼버리네요. 음수.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이거야. AB가 0보다 크면 0, AB가 0보다 작으면 음수값이 되겠다.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부호를 쓰겠다 이거고 단 등호는 즉 등호는 지금 보셨으면 등호가 된다는 소리는 0 될 때거든. 0. 가로안이 0 될 때는 지금 A 곱하기 B가 0보다 어떻습니까? 클 때죠. 둘이 부호 같을 때죠. 단 등호는 A 곱하기 B가 0일 때 성립. 부호가 같다라는 말을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성립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120페이지) (121페이지) 내용. 요 내용은 지금 전부 다 절대값과 근호를 써가지고 표현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차를 구해서
만들어진 절대부등식들이니까 천천히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야 돼. 꼭 읽어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등장할 거라서 122페이지 봅시다. 자, 실수 x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입니까? 다죠. 전부 다죠. 무수히 많죠. 전부 다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얘는 0 이상이니까. 그럼 0 이상인 애랑 1을 더하면 얘는 1 이상이 되겠네? 그럼 1 이상이니 최소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건데 몇 가지 절대부등식이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이 이제 너네 교재에 적어져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쉬운 이런 거부터 하나 세 가지 보통 책에 세 가지인데 먼저 두 번째부터 해볼까 이런 거. 얘는 너무 잘하지 우리 이거. 실수 AB가 있어.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항상 0보다 크나 같죠? 왜? 이거 무슨 식입니까? 그렇죠.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겠다. 따라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애가 될 테고 당연히 부호를 바꾸더라도 얘도 이 식이 a-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 또한 0 이상이 되겠다. 근데 이제 얘랑 비슷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죠. 요런 애들. 얘는 0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면 갸우뚱하는데 얘도 0 이상입니다. 왜요? 자, 그래요. a제곱 더하기 ab. 얘를 변신시킬 겁니다. b의 제곱을. 4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쪼개도 됩니까? 쪼개도 되고. 요 세 개의 항이 모여서 역시 무슨 식이 됩니까? 그렇죠. 완전제곱식이 되죠.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이군요. 이렇게 돼서 실수 A 더하기 실수 B는 실수 더하기 실수의 실수의 제곱이 0 이상, 얘도 0 이상,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 되겠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다 이거야. 자, 한편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렇게만 하면은 좀 섭섭하대. 자, 이거 괜히 지었네. 요 경우 등호 성립할 때, 즉 등호 성립한다는 소리는 요 A 더하기 B가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즉 등호는 A 더하기 B가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요 경우는 이 경우는 요 완전제곱식은 a 빼기 b의 제곱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얘가 등호 성립할 때는 a랑 b가 뭐 할 때입니까? 같을 때 성립하겠죠. 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 4분의 3 b의 제곱이 0 이상이 되는데 등호 성립할 때입니다. 즉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된다고? 그럼 아까 앞에서 1, 2, 3, 4, 5, 6개에서 한 거지만 얘가 0 되고 얘가 0 될 수밖에 없잖아. 즉 얘가 0 된다는 소리는 b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고 b가 0이래. 그러면 a 더하기 0의 제곱이 0 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a는 뭐가 돼야 돼요? 0. 그래서 등호는
A는 0, B는 0일 때 성립.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요런 거 살짝 또 응용하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완전 제곱식만 절대부등식이 아니라 요런 애들도 절대부등식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상에서 처음에 이제 곱셈 공식 외울 때 9번에 있었습니다. 9번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를 전개하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시험 보면 끝났다. 내일 나오면 어떡하지? 내일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요 친구, 가운데 친구. 실수 A, B, C에 대하여 얘가 또 절대부등식이네. A, B, C에 대하여 얘가 또 0 이상이 되네. 어떻게죠? 증명해 주지. 내가 어떤 식이나 수에다가 2를 곱해도 이 식은 값은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떤 수 곱하기는 항상 어떤 수니까. 한편 내가 1 대신에 2를 쓰고 그러면 2분의 1을 써도 이 식의 값은 변함이 없죠. 요 2만 가로 안으로 분배해 주겠습니다. 가로 안에 항이 6개가 됐는데 아마 다 한 두세 번 정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중간고사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봤을 텐데 다시 얘를 갖다가 항을 9개로 늘릴게요. 요 가로 안에 있는 항을 6개에서 9개로 늘린다고요? 9개로 조금 늘릴게. 먼저 2a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세팅해 주고요. 플러스 2b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c 세팅해 주고요. 플러스 2c의 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 세팅해 주면 9개가 됐고 우리가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지. 이거 세 개 무슨 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징그럽다. 그치?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2분의 1 a-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야. 근데 a, b, c는 실수네.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래. 따라서 이 식의 전체가 0 이상이 되겠다 이거지. 요 식이 항상 0 이상이 되는군요. 그렇지. 단 등호가 성립할 때, 단 등호는 0 될 때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고 0 되는 수밖에 없잖아. 다 0 돼야 되지. A 빼기 B가 0이라는 소리는 A가 0이고 A랑 B랑 서로 뭐 하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죠. 얘가 그냥 B랑 C랑 같다. C랑 A랑 같다는 소리니까 단 등호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이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1학기 때도 그 시험 대비하면서도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가요? 이런 거 했었잖아.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했었다고 우리가. 거기서도 이제 했었고 또 나오네. 이렇게 또 배우네 우리가. 그 다음에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자, 산술 평균이 있습니다. 산수 비슷하죠, 발음이? 그렇죠. 산수 평균, 산수. 우리가 국영수사가 5과목 시험 볼 거야. 평균 구하세요. 다 더해서 5로 나누잖아. 2과목 시험 봤대, 영어, 수학. 그러면 평균 구하세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서, 양수 A, 양수 B가 있을 때, 꼭 양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양수일 때만. 두 양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얘를 뭐 합의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기하 평균이 있습니다.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은 역시도 얘도 양수 A, 양수 B에서 쓰는 겁니다. 곱의 평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두 양수를 곱해서 근호를 씌운 값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곱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곱해서 루트 씌웠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봐봐. 만약에 A가 5, B가 5야. 그럼 5 넣고 5 넣으면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겠지. 똑같은 5가 나오는 거. 얘도 봐봐. 양수 5 곱해서 루트 씌워봐. 그것도 얼마 나와? 5가 나오는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외로 조합 평균이 있습니다. 네, 조합 평균이 있는데, 조합 평균은 두 양수를 더해가지고 얘는 이제 요 산술 평균, 역수의 평균이라고도 부르는데, 역수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네, 얘를 조합 평균이라고 하고요. 얘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교육과정 외. 교육개선에 나오는데, 약간 이런 거 말씀 보시면, A의 역수 누구야? A분의 1, B의 역수. 걔를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눴어. 아니, 2로 나눴으면. 그럼 2분의, 잘 안 써져. 2분의 AB분의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죠? 얘는 번분수니까 안에 있는 놈은 분모를 바뀌고 분자로. 그래서 2AB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이거의 역수. 이거의 역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만약에 이 애는 따로 이렇게 문제에서 언급할 거예요. 문제에서 야, 다음 식이 역수의 평균이야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럼 역수의 평균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역수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별로 막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친구 볼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왜? 증명하면 되겠죠? 어떻게 증명하지? 빼면 됩니다. 빼봐. 증명하세요. 대소관계 물어보면요. 빼세요. 알겠죠? 빼볼 겁니다. 증명! 이따지? 여기다자.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겠습니다. 통분 좀 할까요? 2분의 얘는 2분의 2 루트 AB가 되겠죠? 그로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B가 되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한편! 이제 앞에서 만약 5가 있어. 5는 실례가 안 된다면 양수 5는 루트 5의 제곱이라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지금
A도 양수, B도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겠네. 2분의 A 양수 A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B 양수 B도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사랑하는 이건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네.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양수 A니까 이 무리수는 실수죠? 얘도 실수입니다.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입니까? 0 이상이 돼. 0 이상이 되겠다. 그냥 안 넘어가죠? 우리는 항상 등호 관계 성립하겠죠? 등호는 분자가 0 될 때잖아요. 즉 루트 A랑 루트 B가 서로 같을 때, 즉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겠다. 단 등호는 여기서 값 증명 끝났고요.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겠다 이거야. 자, 한편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도 많이 쓰는데 이 분수가 우리는 분수가 좋아, 정수가 좋아? 정수가 좋잖아.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해서 얘를 더 많이 씁니다.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다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 써먹냐? 자, 천천히 봐봐봐. 이거 언제 써먹냐 하면 이거 써먹기 전에 여기 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리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었었다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3 이상이다. x는 3보다 작지 않다. 그 다음에 그잖아. 또 x는 3 이상이다 라고 읽어왔는데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아? 실수 x대가 그러면 x의 최소값은 3이다. 되죠? 그잖아. x의 최소값은 3이잖아. 얘를 보고 우리는 x의 최소값은 3이다라고 읽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보면 만약에 a라는 실수의 a가 있어.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그럼 보통 a는 3 이상 5 이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 될 수도 있잖아. a의 최소값은? a의 최대값은? 5. 근데 이런 건 어때? a의 최소값은? 3.5는 안 돼요? 3.1은요? 누가 더 작죠? 3.1보다 더 작은 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굽니까? 그럼 최소값 누구예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등호 있는 건 알 수가 왠지 그런 느낌이죠. 계속 물어볼 겁니다. 최소값은 얼마냐? 최대값. 즉 다시 말해서 요 우변은 만약 이 우변을 갖춰줬어. 만약 A 곱하기 B가 4야. A 곱하기 B가 16이래. 16. A 곱하기 B가 16이면 우변의 값은 얼마야? 8. 8이 되는 거니까. 즉 A 더하기 B가 8 이상이 되는 거죠. 즉 A와 B의 합의 최소값이 8이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패턴이 기본적인 문제의 패턴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곱을 알려줄게. 그때 합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번에는 합을 알려줄게. 곱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패턴으로 쓰입니다. 기본 패턴이.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합의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 구하라면 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까?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합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 나와. 그때 또 이제 써먹는 게 뒤에 나오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의 특성을 문제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양수가 나오고 합의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산술기하 쓰면 됩니다. 양수거라는 조건 나오고 곱의 최대값 구하세요 라면 산술기하 써도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 양수라는 조건 나오긴 했는데 합의 최대값 구하래. 합의 최대값 구하라고 뭐가 좀 이상하잖아. 그런 문제 뒤에 나올 겁니다. 같이 풀어보시면 선생님이 말한 게 저런 문제였군 하고 알게 될 겁니다. 내용 좀 적네요. 내용이 끝났죠? 산술기하 평균하고 쿠시발츠 분식하면 끝나는데요. 네. 공부 더 많이 하고 싶군요. 좋은 자세입니다. 야, 근데 이 마풀 교과서는 조합평균 띡 던져주고 교육과정 외라고는 안 나오네. 학교에서는 안 할 겁니다. 조합평균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가끔 세네에서도 요새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보이나? 잘 모르겠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보기 2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보기 2번 보면 123페이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1번 증명하세요야? 증명하세요군요. 만약에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문제 나올 거라고. 그러면 A가 양수래. 그럼 A분의 양수지. 그러면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 최소값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뭐 쓰면 됩니까? 산술 기하평균 쓰면 되니까 세모 더하기 네모는 세모가 양수, 네모가 양수 한 번 더 적을까? 세모가 양수, 네모가 양수일 때 세모 더하기 네모는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보다. 단! 등호는 세모랑 네모랑 같을 때 성립. 그냥 한 번 더 적어봤어요. 얘가 세모, 얘가 네모야.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보다. 그럼 약분해서 1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얼마 됩니까? 2. 그래서 증명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증명하라고 했는데 계산할게, 계산하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문제 나왔다고. 이렇게 문제 줄 거라고. 이쁘지 않니? A분의 B, B분의 A 이쁘잖아. 그래서 얘 양수, 얘도 양수. 그럼 최소값이니까 세모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다 이거야. 누구보다? 2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인데 둘이 역수관계잖아요. 당연히 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 되겠죠. 그래서 얘도 최소값은 2가 되겠다. 보기 2번을 한 이유는 보기 3번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보기 3번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맞추라는 문제로. 양수 A에 대하여 A 더하기 4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세모, 얘가 네모, 세모 곱하기 네모의 최소값 구하라고. A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네. 곱의 최소값 구하라고? 곱의 최소값 구하라고? 곱의 산술기하는 곱의 최소값 아니죠? 곱의 뭡니까?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그죠?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곱의 형태로 두면 안 된다고. 이거의 최소값, 어떤 다항식의 곱의 최소값, 다시 한 번 더 다항식의 곱의 최소값 나오면 이거 다 전개하라는 소리야. 이거 전부 다 뭐 해야 돼? 전개. 꼭 전개를 해주세요. 얘를 전개를 하면
1, 2, 3. 좋아. 4, 4. 아하. 결국에는 a 더하기 a분의 4 플러스 5가 되겠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5는 고정된 값이잖아. a와 a 더하기 4가 최소가 될 때 이 식의 전체가 최소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그랬네? 그럼 이 양수, a분의 4도 양수, 세모 더하기 네모가 양수래. 아, 양수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그럼 뭐 써먹는 거야? 산술기하 써먹어라 이거지. 얘는 크거나 같다 이거야. 누구보다? 이 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다. 약분되니까 루트 4는 2, 2는 4, 4 더하기 5는 9. 그래서 최소값은 9가 되겠다. 더 나아가서 학교 문제 이렇게 학교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a 더하기 4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1이 최소가 될 때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a를 구하세요. 그때 뭘 구하세요? a를 구하세요. 최소가 될 때. 그러면 최소가 될 때 뭐야? 세모, 네모 뭐 할 때입니까? 세모하고 네모하고 뭐 할 때입니까? 최소가 될 때는. 아, 최소값은 등호 성립할 때잖아. 세모, 네모 뭐 할 때야? 같을 때라고. 즉,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 얘들아.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 아, 산술기하는 세모랑 네모랑 같을 때잖아. a의 제곱이 뭐가 될 때입니까? 4가 될 때. 즉 a는 뿔마인데 a는 무슨 수 됐어? 그럼 a는 얼마? 2.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2 집어넣어서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2 넣으니까 9 이렇게. 즉 최소가 될 때 a는 2, 그때 최소값은 9. 이해 가십니까? 네. 비 오나요? 아니죠? 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숙제 뭐 내주지? 내일 모레 오는데 일단은 내일 목요일 잘 보고 오세요. 내일 목요일날 많이 내주지 뭐. 네. 한문 종합반까지 해주시고요. 뭐라고요? 목요일에요? 아니요. 그럼요. 오늘 숙제 없는데요? 없어요? 네. 내일 목요일 잘 보라고. 네. 알겠죠? 숙제는 숙제 내줄게. 채점 외우기.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기. 진짜야 오빠 채점 잘해봐야 돼. 나 앞에 채점 잘했네. 뒤에서 채점 해봐. 채점에 틀린 거 고치기. 출동. 안녕히 가세요. 고생했어요. 목요일에는 밥 많이 먹고 오세요. 네. 목요일에 봅시다. 밥 많이 먹고 와요.